저녁 해가 뉘엿뉘엿 서울의 복잡한 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좁은 가판대 사이를 헤쳐나갔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자동차 경적, 흥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뜨거운 음식 냄새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며 공기에 섞여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 북저기는 인파 속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낡은 건물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얇고 낡은 옷은 앙상한 몸을 가리지 못했고 먼지투성이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사탕 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께 졸라 사달라고 할 법한 젤리 사탕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누구에게도 조르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링이라는 30대 후반의 여인은 장을 보고 돌아가던 중이었다. 양손에는 크고 작은 짐이 가득했고 옆에는 남편과 12살 된 아들 덕수가 함께였다. 덕수는 값비싼 옷을 입고 최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링의 손에 들려있던 참깨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링이 채 죽기도 전에 사탕을 팔던 아이가 재빨리 달려와 봉지를 주워 링에게 건네주었다. 아주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아이는 봉지를 내밀며 눈을 반짝였다. 링은 잠시 멍해졌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순수한 아이를 보지 못했던가. 아이의 남루한 모습에 마음이 조금 아파왔다. 고마워. 링은 봉지를 받아들고 지갑에서 몇천 원짜리 지폐를 꺼내 아이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빵이라도 사 먹어.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저는 돈 안 받을 거예요. 아주머니 물건 돌려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링은 잠시 당황했다. 길거리에서 사탕을 파는 아이가 돈을 거절하다니. 링은 아이를 바라보며 연민과 존경심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괜찮아. 이거 너 가져. 링은 다시 한번 돈을 건네며 말했다. 아이는 돈을 받지 않고 마치 돈을 받으면 오해를 살까봐 한 걸음 물러섰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하렴. 링은 가볍게 웃었지만 돌아서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링의 남편은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당신 참 할 일 없네? 그런 일에 신경 써서 뭐하게? 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링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링은 아들 덕수를 바라봤다. 덕수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고 방금 일어난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사탕을 팔던 아이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장난감을 사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링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아이의 모습은 링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이의 앙상한 몸과 맑은 눈망울은 계속해서 링을 괴롭혔다. 저런 아이가 어떻게 이 험한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슨 생각해? 링의 남편, 재현이 아내의 멍한 모습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길거리에서 사탕 팔던 아이 말이야. 계속 그 아이 생각이 나. 또 그 얘기야. 재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그랬잖아.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누구에게나 운명이 있는 거야. 운명. 링은 미간을 찡그렸다. 당신은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해. 착하고 순수한 아이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게. 반면에
링은 말을 멈췄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 덕수를 떠올렸다. 옆에서 밥에만 집중하고 부모의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 재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착하면 다야. 당신은 길거리에서 사는 아이들이 전부 착하다고 생각해. 쟤들이 당신 생각보다 더 영악할 수도 있어. 링은 침묵하며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말이 링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덕수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 게임을 계속했다. 링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문득 질문했다. 왜 내 아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할까? 왜 길거리에서 사는 아이는 가난하면서도 그렇게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걸까? 링은 답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일 그 아이를 다시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덕수가 학교에 가자마자 링은 남편을 위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한 뒤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다. 재현은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또 일찍 시장 가네. 응, 잠깐 들를 데가 있어서. 링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아 짧게 대답했다. 사실 링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사탕 팔던 아이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진난만하지만 많은 슬픔을 담고 있는 아이의 눈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다. 어제 아이는 어디서 잤을까? 밤에 추웠을 텐데. 혹시 따뜻하게 덮을 담요라도 있을까?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링은 골목길 구석구석과 가판대 사이를 헤매며 아이를 찾았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링은 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어제 이 자리에서 사탕 팔던 아이 못 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 못 봤어. 그 아이 불쌍한데. 매일 일찍 나오더니 어쩌면 구역 관리하는 사람들이 쫓아냈는지도 모르지. 링은 멍해졌다. 구역 관리.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애들은 자유롭게 팔 수 없어. 돈을 내야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맞고 쫓겨나는 거야. 링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저 멀리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링은 고개를 돌려 어제 보았던 아이가 덩치가 큰 남자에게 붙잡혀 시장 구석진 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꺼져. 돈도 안 내고 여기서 팔려고 한 거야. 아이는 발버둥을 치며 말했다. 아저씨. 제발요. 돈이 정말 없어요. 너 같은 애들은 쓰레기일 뿐이야. 남자는 손을 들어 아이를 때리려고 했다. 링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재빨리 달려가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뭐 하는 거예요? 남자는 주춤하며 링을 바라봤다. 당신 일 아니잖아. 링은 아이를 자기 뒤로 숨기며 남자를 가로막았다. 자기 힘으로 살려는 아이에게 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링을 보다가 콧방귀를 뀌었다. 당신이 불쌍하면 데려가서 키우든지. 남 일에 참견하지 말고. 링은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남자는 아이를 노려보며 말했다. 꺼져. 다음번에 여기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아이는 링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사탕 봉지를 들고 작은 골목으로 달려갔다. 링은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링은 여전히 방금 전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링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는 아들 덕수를 바라보았다.
옆에는 손도 안 댄 우유와 한 입 베어 물고 남은 빵이 놓여 있었다. 링은 덕수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침 안 먹니? 덕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어깨를 으쓱였다. 이 빵 맛없어. 다른 거 사줘. 링은 한숨을 쉬며 아들 옆에 앉았다. 어제 시장에서 그 사탕 팔던 아이 기억나니? 덕수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충 대답했다. 기억나. 엄마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맡고 있었어. 돈을 안 냈다는 이유로. 링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그제야 덕수는 휴대폰에서 눈을 뗐지만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라고. 링은 어이가 없었다. 불쌍하지 않니? 덕수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무관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든 많잖아.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잖아. 링은 아들을 보며 낯선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아이가 왜 이렇게 남에게 공감하지 못할까? 반면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는 왜 그렇게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걸까? 잘했네. 재현은 툭 내뱉듯이 말했다. 링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기로 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덕수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 게임을 계속했다. 링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왜 아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우한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할까? 왜 사탕 팔던 아이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링은 답을 알지 못했다. 링은 다음 날 다시 한번 시장을 찾아 그 아이를 만나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덕수가 학교에 가자마자 링은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다. 재현은 또 시장에 가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다. 또 시장 가. 장 볼 거 있어.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링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아 짧게 대답했다. 사실 링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사탕 팔던 아이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링은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링은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할머니, 혹시 사탕 팔던 그 아이 못 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침에 그 아이 구역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갔어. 불쌍한 아이인. 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분명 구역 관리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것이다. 링은 주저없이 달려갔다. 그때 링은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링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어제 아이가 덩치 큰 남자들에게 붙잡혀 있었다. 아이는 울먹이며 간청하고 있었다.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링은 재빨리 남자들 사이에 끼어들며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남자들은 링을 노려봤다. 뭐야? 당신이 뭔데? 링은 아이를 자기 뒤로 숨기며 남자들에게 맞섰다. 제대로 장사도 못하고 있는 아이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저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던가? 왜 남 일에 참견해? 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 아이는 자기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살아가려는 것뿐이에요.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저 아이를 괴롭히는 건가요? 남자는 링을 잠시 노려보다 아이에게 말했다. 너, 다음번에 또 보면 가만 안 둬. 아이는 링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링은 아이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링은 계속해서 어제의 일이 떠올랐다. 링은 소파에 엎드려 게임을 하는 아들을 보며 자신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왜 우리 아이는 그 아이처럼 공감하지 못할까? 링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아이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무서운 남자들에게 쫓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링은 다시 잠자리에 들 수 없었다. 링은 늦은 밤, 친한 친구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절친한 친구이자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수진아, 부탁할 게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데? 왜 이렇게 긴장했어? 링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내가 시장에서 사탕 팔던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착해. 하지만 가족도 없이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 혹시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곳 없을까?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그 아이. 부모님은 안 계셔. 확실하지는 않지만 없는 것 같아. 전에 물어봤을 때 친척도 없다고 하더라고. 수진은 신중하게 말했다. 고아라면 복지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먼저 아이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봐야 할 거야. 그럼 내가 아이를 센터로 데려가면 거기서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지. 하지만 먼저 그 아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해. 길거리에서 사는 아이들은 시설에 가는 것을 무서워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 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전화를 끈 차 링은 조금 안심했다. 적어도 아이를 도울 방법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아이를 설득해야 할까? 아이가 자신을 믿어줄까? 다음 날, 링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향했다. 손에는 빵과 우유가 담긴 가방을 들었다. 링은 아이에게 다가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안녕, 얘야. 아이는 깜짝 놀라 링을 올려다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밥은 먹었니? 링은 손에 든 사탕 봉지를 꽉 쥐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 못 먹었어요. 사탕 다 못 팔았거든요. 링은 가방에서 빵과 우유를 꺼내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이거 먹어. 아주머니가 주는 거야.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고맙다고 했다. 아이는 허겁지겁 빵을 먹기 시작했다. 링은 아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빵 먹는 것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름은 희우예요. 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름이 예쁘네. 희우는 몇 살이니? 10살이요. 링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희우야, 혹시 부모님은 계시니?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링은 서두르지 않고 아이를 기다렸다. 마침내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저 혼자예요. 링은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링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지 않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누가 돌봐주는 곳으로. 희우는 링을 올려다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아동보호센터라는 곳이 있어. 거기 가면 더 이상 사탕 팔 필요도 없고, 길에서 잘 필요도 없어. 거기 가고 싶니? 희호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였다. 링은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다. 네가 강한 아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힘들잖아. 거기 가면 학교도 갈 수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사탕 봉지를 매만졌다. 링은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희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아주머니가 데려다 줄 거예요. 응. 내가 약속할게. 링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내일,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날 밤, 링은 재현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아이를 아동보호센터로 보내려고 해요. 재현은 링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 진짜 그럴 거야. 응, 내가 다 알아봤어.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 그쪽에서 받아줄 거야. 재현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은 정말 한가하네.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왜 남의 아이까지 신경 쓰는 거야. 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아이는 그냥 아이일 뿐이야. 재현 씨, 혼자 아무도 없이 지내는 아이.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이 길거리에 있는 고아를 다 데려와서 키울 거야. 모든 사람이 자신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는 없어. 링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내가 오늘 그 아이를 돕지 않으면? 내일이면 아이는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어. 재현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은 저 애가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해. 길거리에서 사는 애들은 다 사기꾼이야. 제가 진짜로 착한 애인지 어떻게 알아? 링은 화가 났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쟤는 너무 어려서 누구를 속일 수조차 없어. 재현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쓸데없이 끼어들지 마. 피곤해질 뿐이야. 링은 남편을 보며 실망감을 느꼈다. 남편이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다. 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더욱 굳게 다짐했다. 내일 희호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마음이 초조해서인지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링은 희호를 빨리 만나고 싶었다. 집을 나서기 전 남편을 바라보았다. 재현은 여전히 어젯밤처럼 냉담한 모습으로 링을 바라봤다. 그는 링이 하려는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덕수는 식탁에 앉아 빵을 먹으면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엄마가 걱정하는 아이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링은 한숨을 내쉬고 재빨리 집을 나섰다. 시장에 도착한 링은 서둘러 희호를 찾았다. 하지만 아이는 언제나처럼 구석진 곳에 없었다. 링은 어제 아이를 봤던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할머니, 오늘 그 사탕 팔던 아이 못 보셨어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오늘 아침에 구역 관리하는 사람들이 데려갔어. 내가 보니깐 처음 보는 남자들이 아이를 끌고 가더라. 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링은 시장을 뛰어다니며 다른 상인들에게 물었다. 마침내 한 아주머니가 아이가 골목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링은 망설일 틈도 없이 골목길로 달려갔다. 골목길은 어둡고 습했고 쓰레기 냄새가 심하게 났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여러 남자가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는 어제 만났던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희호의 얼굴은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한 덩치 큰 남자가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네가 우리한테 돈 안 내고 장사하려고 한 거야. 희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돈이 없어요. 그냥 사탕만 팔고 싶을 뿐이에요. 남자는 희호의 몸을 발로 찼고 아이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돈 없으면 살 가치도 없어. 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링은 소리치며 달려갔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링을 보고 잠시 당황했다. 남자는 링을 쏘아보며 말했다. 당신 누구야? 링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저 아이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남자는 링을 잠시 노려보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저 아이가 불쌍하면 당신이 데려가서 키우던가? 왜 남의 일에 상관이야? 링은 굳어버렸다. 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가 아이를 노려보며 말했다. 꺼져.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아이는 링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사탕 봉지를 들고 골목길 안으로 뛰어갔다. 링은 아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휩싸였다. 링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 링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링은 조용히 덕수에게 물었다. 덕수야. 어제 시장에서 만났던 그 아이 생각나니? 덕수는 게임에 집중하느라 건성으로 대답했다. 응, 그 아이가 다시 그 남자들에게 맞고 있었어.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제야 덕수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링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니? 남한테 맞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아이가 불쌍하지 않아. 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그런 애들 많잖아. 우리가 다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링은 아들을 바라보며 낯설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무정할 수 있을까? 저녁 식사가 끝나자 덕수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 게임을 계속했다. 링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자신에게 질문했다. 왜 내 아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우한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할까? 왜 길에서 장사하는 아이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걸까? 링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링은 결심했다. 내일 반드시 아이를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링은 조용히 희호를 깨웠다. 희호야, 일어나렴. 희호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아이의 눈에는 설렘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링은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밥 먹자. 그리고 아주머니랑 같이 가자. 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링이 주는 밥을 먹었다. 그때 덕수가 2층에서 내려왔다. 덕수는 어제의 일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링에게 말했다. 엄마, 오늘 일 크게 벌일 필요 없어. 그냥 혼자 사는 애잖아. 링은 덕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덕수야, 엄마는 내가 이해해주길 바라. 저 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려는 거야. 덕수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링은 다시 한번 희우를 바라봤다. 링은 아이에게 말했다. 이제 가자. 희우야. 희우는 링과 함께 집을 나섰다. 아이는 링이 준비해준 옷을 입고 있었다. 아이는 조금 어색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다. 링은 희우를 데리고 보호센터로 향했다. 차 안에서 링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키려 했다. 희우는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거기 가면 저를 때리는 사람은 없죠? 링은 희우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응,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너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 뿐이야. 희우는 조금 안심하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보호센터에 도착하자 희우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다. 링은 희우의 손을 잡고 센터로 들어갔다. 센터는 밝고 깨끗했으며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다. 한 여자가 링과 희우를 맞았다. 여자는 다정한 목소리로 링에게 물었다. 이 아이의 보호자 되시나요? 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에요. 아이가 혼자 지내는 걸 보고 데려왔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희우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니? 저는 희우라고 해요. 여자는 희우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희우야, 우리 센터에 와서 같이 지내면 좋겠니? 여기에는 내 친구들도 많고 너를 도와줄 선생님도 계셔. 희우는 링을 잠시 바라보더니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링은 아이의 손을 잡고 센터로 들어갔다. 센터 안은 희망이 넘쳐 흘렀다. 링은 마음 한편이 조금 편안해졌지만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감출 수 없었다. 링은 희우와 함께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희우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희우야, 언제든 엄마가 보러 올 테니 걱정하지 마. 희우는 링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요. 아주머니. 링은 희우를 안아주고 센터를 나왔다. 링은 센터를 나서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이를 도왔다는 기쁨과 아이를 떠나보냈다는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집에 돌아온 링은 그날 있었던 일을 재현에게 말했다. 재현은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링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날 밤, 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문득 링은 남편을 불렀다. 재현 씨, 혹시 그 아이에 대한 뉴스 본 적 있어요? 재현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무슨 말이야? 링은 휴대폰을 들어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다. 오늘 아침 길거리에서 사고가 난 아이가 있다는데. 그 아이 같아요. 재현은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기사에는 오늘 아침 시장 근처에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뺑소니 차량은 도주했다는 내용과 함께 낡은 운동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링은 희우를 만났을 때 아이가 신고 있었던 운동화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링은 아이가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링은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병원에 도착한 링은 정신없이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 앞에서 링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물었다.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로 실려온 아이는 어디 있나요? 간호사는 링을 병실로 안내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링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었다. 희호는 침대에 누워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 한쪽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링은 희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희우야, 엄마 여기 있어. 내 목소리 들리니? 하지만 희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링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의사가 다가와 링에게 말을 걸었다. 보호자 되시나요? 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이를 보호센터에 데려다준 사람입니다. 제발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팔도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내장은 다치지 않았지만 상황이 위독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링은 희우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제발. 희우야. 포기하지 마. 엄마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링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희우야. 부탁해. 엄마 목소리 듣고 있지? 포기하면 안 돼. 엄마가 너 꼭 지켜줄게. 링은 밤새도록 희우의 곁을 지켰다. 창밖은 어두웠고 병실에는 규칙적인 기계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링은 희우의 손을 잡고 아이가 처음 자신에게 봉지를 돌려주던 순간 아이의 눈망울에 빛나던 희망을 떠올렸다. 링은 아이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희우야. 내 목소리 들리니? 부탁해. 꼭 사라져. 엄마가 너 꼭 도와줄게. 하지만 희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날이 밝아올 무렵 병실 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왔다. 재현은 링을 보며 차분하게 물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의사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재현은 침묵했고 잠시 후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희우를 바라보며 가만히 말했다. 미안해. 링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당신이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쓴다고 생각했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 링과 재현은 침묵 속에서 희우를 바라보았다. 재현은 잠시 후 링에게 말했다. 만약 저 아이가 살아난다면 내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할게. 링은 재현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희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희우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게. 꼭 사라져. 그날 아침,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의사는 희우를 진찰한 후 링과 재현에게 말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지만 아이가 약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희망은 아직 있어요. 링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링은 의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재현에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재현은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알아봤는데. 저 아이를 괴롭힌 무리들은 아동을 착취하는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어. 녀석들을 그냥 두면 안 돼. 링은 불안한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나도 당신처럼 저 아이를 돕고 싶어.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놨어. 그들은 그 범죄 조직을 조사하고 있고 곧 잡을 수 있을 거야. 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만약 그자들이 다시 희우를 찾으면 어떡해? 재현은 링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경찰에 연락해서 희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 테니까. 이제 당신은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링은 재현과 함께 희우가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다음 날, 덕수는 병원으로 링을 찾아왔다.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던 덕수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링은 그런 덕수를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링은 아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왔니? 덕수는 침대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희우를 보며 대답했다. 희우, 괜찮아.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 링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덕수는 링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 링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데? 덕수는 시선을 내린 채 말했다. 내가 엄마의 마음을 몰랐어. 나 때문에 희우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희우가 좀 불운했던 것뿐이야. 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냐. 예전에 내가 희우를 무시했던 것. 엄마가 저 아이를 도우려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 전부 미안해. 링은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링은 덕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는 내가 이해해줘서 너무 기뻐. 덕수는 다시 한번 희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희우, 꼭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줄게. 링은 그런 덕수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고생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링은 드디어 아들도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희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링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희우를 바라봤다. 드디어 희우가 천천히 눈을 뜨고 링을 바라봤다. 링은 감격에 겨워 희우의 손을 잡았다. 희우야, 괜찮니? 희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링을 바라봤다. 아주머니? 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희우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링은 재현과 덕수에게도 희우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들은 모두 기쁨과 감격에 젖었다. 링은 의사에게 희우의 상태를 물었다. 의사 선생님, 희우는 이제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링에게 웃으며 말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네요. 이제 치료만 잘 받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링은 희우를 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다. 링은 다시 한번 희우를 향해 말했다. 희우야. 엄마가 약속했지. 꼭 지켜줄게.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게. 희우는 링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링은 희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희우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 희우는 다시 한번 시설로 옮겨졌지만 이번에는 모든 상황이 달랐다. 재현과 덕수도 희우를 만나러 와 희우에게 마음을 전했다. 덕수는 희우에게 사과했고 희우는 덕수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재현은 희우에게 장난감을 선물했다. 희우는 미소 지었다. 세 사람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링은 희우를 만날 때마다 희우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희우는 밝아졌고 새로운 친구들과 잘 지냈으며 학교에 다니는 것을 즐거워했다. 링은 희우를 보며 자신도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느꼈다. 링은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달 후, 링은 희우에게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링은 편지를 읽으며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렸다.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게 큰 희망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덕수 형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링은 편지를 덮고 하늘을 바라봤다. 링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다시 한번 희우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희우와 같은 아이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링은 마음속으로 희우를 향해 속삭였다. 희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항상 함께할 거야.